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어제죠, 3월 29일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내용은 트럼프가 뉴욕을 봉쇄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오후 한국 시간으로 6시, 7시 이렇게 넘어가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뉴욕 봉쇄 발언을 철회했죠. 확진자 수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이 세 지역에 가장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제 격리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후 들어서 여행 경보 수준으로 한 단계 다운되어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지금 미국의 형님께서 하시는 내용들이 전혀 낯설거나 새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발언을 하실 때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닥 놀랍지는 않은데, 굳이 지금과 같은 타이밍에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발언들, 어떤 제스처들을 하는지가 사실은 눈여겨볼 만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분의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면 맞을지 싶지만 노이즈를 먹고 자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 노이즈를 먹고 자란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노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분에게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암묵적인 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 여론조사겠죠. 우리 미국 형님의 국정 지지율을 보니까 취임 이후에 최고치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여론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것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갤럽 같은 경우에는 13일부터 22일까지 유권자 102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49%였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라면 탄핵 때, 탄핵을 받던 때겠죠. 그때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야기를 했는데 18일부터 22일까지 851명으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국정 지지율이 46%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힐 1002명을 대상으로 역시 똑같은 내용의 조사를 했는데 국정 지지율이 50%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2018년 8월 그때가 한 51% 정도 됐는데 그때 수준과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렇게 가짜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나 언어를 했을 때 당연히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안 좋은 상황이 전개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분은 노이즈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마치 혜택을 입는 것 같은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복판에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지 않을까. 문제의 발언을 했을 때마다 치명타를 입는다면 좀 자제하시겠죠. 근데 문제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노이즈가 발생할 때마다 본인에게는 더 좋은 쪽으로 수치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이번에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2조 5천억 달러를 통과시키고 개인들에게 1,400불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에 돌아가는 이득이 커지면서 다른 문제들, 노이즈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모양새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의 형님께서는 굳이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갤럽 조사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이번 대응에 대해서 지지한다가 한 60% 된다고 밝혔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한국적인 상황과 미국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지지 정당을 불문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양새가 나온다라고 대부분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부시 때도 그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결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은 노이즈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 형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노이즈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차트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미국의 네이트 실버라는 교수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보면 우리 미국 형님이 얼마나 파퓰러하냐 아니면 언파퓰러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수치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미국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쪽의 수치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죠. 이 사이트의 분석에서도 지금 지지한다라는 비율이 4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50%에서 떨어지는 분위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노이즈는 분명히 미국 형님에게는 크게 이득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런 노이즈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거, 팩트가 아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거침없이 계속해서 말할 가능성이 높죠. 오늘자 뉴스에서도 또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2주 안에 사태가 정점을 지나갈 거다.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본인에게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미국 형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압박감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GDP, 두 번째는 주가. 이 두 가지 GDP와 주가가 앞으로 11월 달에 있는 큰 이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지난 임기 동안에 GDP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질병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잘 갖고 왔던, 나무를 키운다, 화초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보면 잘 갖고 왔던 GDP와 주가가 한 방에 지금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 형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갖고 왔던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는 의지가 크겠죠. 어느 정도 지금 안 좋느냐, 루비니 교수라고 잘 아시죠?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V자 반등, L자 반등이 아니라 I자 반등을 얘기하셨습니다. 수직 낙하한다는 거죠. 그 목전에 있다. 보통 V자 반등이라는 것은 짧게 침체했다가 반등하는, 금방 회복하는 걸 V자 반등이라고 얘기하죠. U자 반등은 V자보다 침체기가 좀 더 길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거. L자 반등 같은 경우에는 침체기가 V자나 U자에 비해 상당히 오래 지속되다가 상승하는 겁니다. I자 반등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그냥 직감적으로 봤을 때 이건 공황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공황이라고 말하는 29년부터 39년까지의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I자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닥터 둠, 루비니 교수는 지금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미국 형님께서 잘 가꾸었던 GDP와 주가가 한순간에 시들어버리고 죽거나, 그래서 11월에 있는 이벤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들이 그의 머리에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질병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이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아직 정점을 지나가고 있지 않은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급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미국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정점을 지나는 듯한 분위기에서 스페인이 이제 정점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급함이 아마 뉴욕을 봉쇄하느냐 봉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사람이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뱉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담고 있는 생각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형님이 얼마나 조급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물론 전 세계가 이렇게 되어지면 다양한 실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2,500만 명 플러스 알파 정도가 실업 공포, 경제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 대비해서 실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대충 좀 살펴보면 세계 GDP 총 생산 이 부분이 4%가 감소하면 최대 2,470만 명 정도가 실업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GDP가 8% 감소하면 3,600만 명까지 일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미국 예를 좀 들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포스트하고 ABC 방송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실업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느냐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한 33%가 본인 또는 가까운 가족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을 했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내 4,600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조함, 급박함, 긴박함 이런 것들이 백악관에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8만 건이 지금 역대 최대로 나왔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된다면 6월 달 정도가 되면 아마 1,400만 개 정도가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대공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공황 수준에 가까운 어떤 실업 대란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속이 타니까 이 말 저 말 자꾸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 오늘도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희망적인 뉴스를 못 드리고 있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전망치들을 전체 종합했을 때 가장 안 좋게 보는 통계를 좀 미리 말씀드리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25%로 조정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4% 역성장을 전망한 지 일주일 만에 11%포인트를 더 낮춘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가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통계라는 것이 디테일하지 않고요. 좀 과도하게 넓게 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가려 들을 필요성은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2분기 성장률 GDP는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25%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미국 형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이 잘 갖고 왔던 GDP와 주가가 시들어져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봉쇄 작전, 봉쇄를 시켜가지고 가둬놓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래야 끝난다라는 절박감, 급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그런 문제가 됐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선상에서 이해하면 어제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계속 뉴욕의 봉쇄 사건과 같이 설왕설래했던, 말을 뒤집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 질병의 발생지를 놓고 싸웠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죠. 3월 22일 날은 제 미국 형님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일찍 공개했어야 된다, 그쪽이 잘못한 거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5일 지난 다음에 27일 날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죠. 두 분이 통화를 하더니 말싸움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서로 공조하겠다고 어떤 이런 평화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 거죠. 이것도 앞에 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GDP와 주가 시들어져 버리고 죽기 일보 직전에 이걸 살려야 된다는 어떤 간절함? 1, 2월달 통계를 보니까 미국산 대두 수입량이 6배가 확대됐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열심히 싸우더니 갑자기 싸우지 않는 이유, 1차 무역전쟁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생각보다 중국이 잘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수치적으로 보여진 거죠. 자세히 자료를 좀 보니까 1, 2월 달에 중국이 들여온 미국산 대두가 610만 1000톤이었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104만 4,000톤 정도 수입을 했는데 6배 정도를 1, 2월에 더 많이 수입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가장 피 입은 나라가 브라질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 2월 달과 비교해 보면 한 26% 정도 줄었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대두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약간 음모론을 좀 더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결국에는 이건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전화해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대두를 6배 정도 수입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해라, 그럼 나도 말하지 않겠다. 아니면 우리 이렇게 6배 정도 수입을 약속대로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수입을 딜레이 하겠다? 서로가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니까. 만약에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 트럼프의 지지층 중에 한 축인 판벨트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지지율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엔 GDP도 문제지만 득표에도 문제니까 뭐 미국 형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해 제스처를 취해도 되는 거고, 중국의 그분께서도 똑같은 거죠. 초기 대응을 잘못했고 그 안에서도 여론의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선을 대외로 돌리거나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자신의 역할들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본인에게도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미국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해오면 결국에는 중국의 그분도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간에 양자 간의 규정을 맞출 수 있는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공주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게 그림상으로도 좋고 서로에게도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에 이런 말바꾸기라는 것은 전체의 말바꾸기의 주제는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말바꾸기라는 것은 미국의 형님의 간절함, 다급함을 충분히 보여주는 내용이고, 그런 측면에서 GDP와 주가를 살리기에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는 과정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세 번째 이런 행동들, 미국의 형님의 행동들은 뭐 러스트벨트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앞전에 제가 판벨트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의 형님의 입장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두 축, 판벨트와 러스트벨트는 포기할 수 없는 지지층입니다. 두 축 중에 한 축만 무너져도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미국의 대두를 계속 수입해 주면서, 그것도 6배나 넘게 전년 대비 수입을 해주면서 판벨트 지지층에 대한 확고한 응집력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수치로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대응을 잘했다고 얘기하고 지지층이 50%가 넘고 있으니까 분명한 쐐기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의 전통적인 지지층 중에 하나인 러스트벨트를 확고하게 붙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공장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피해가 적은 지역에 빨리 공장을 돌려가지고 러스트벨트 쪽에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하고자 하는 그 다급함이 어제 얘기했던 봉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됐던 세 줄을 묶어놔야 피해가 적은 지역에 공장을 돌릴 수 있잖아요. 특별히 북미의 자동차 공장, 여기를 빨리 재개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흘리고 봉쇄하겠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그리고 한편에서는 미 경제가 지금 침체에 들어갔으니까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공장을 가동해야 된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와 같은 번복, 말바꾸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미국의 러스트벨트의 핵심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어렵느냐, 이것들을 좀 잠깐 스케치를 해보면, 포드 같은 경우에는 4월 6일부터 멕시코 공장을 재가동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16일부터 미시간주를 비롯해서 미국 내에 있는 4개의 주의 공장을 연달아 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역시 미국과 캐나다 공장을 4월 14일까지만 닫은 다음에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혼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4월 7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공장에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3개의 주를 틀어막고 봉쇄를 하고 다른 지역이 정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라고 지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발언을 했던 거고, 근데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말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제 하루의 일이고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입니다. 오늘자 뉴스에 따르면 아무래도 4월 말까지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분은 새로운 발언을 통해서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의 발언들을 좀 유심히 잘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단기간 2-3주 동안 차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기간 조정을 간다면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기간 조정 내에 큰 플럭추에이션,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이 되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변동성이 작은 거 한마디에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구간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